네, 먼저 네. 질의는 정근식 교육감께 좀 질의 예.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오전 제가 질의에 나경원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 법정 부담금 전액 미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2, 23년도에는 내다가 24년도에는 빵원이었습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좀 그 PPT 자료를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아주 기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홍신학원이 있잖아요.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신학원 이사장은 나경민 이사장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 누가 임대차 계약을 했냐면 홍신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홍신유치원 원장은 누구냐면 나경민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홍신학원 나경민 이사장이고 임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나경민 원장이에요. 홍신유치원 원장이에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이네요. 요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 이 사립학원 사립법인들의 그 예. 임대 문제는 보고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헐값으로 임대를 해줄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의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한 50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신유치원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홍신학원은 수익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정 부담금을 내가 수익이 줄어서 내지 못했다라는 명분이 선다고 하면은 이 둘의 임대차 계약의 헐값 임대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 비리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근식 교육감께 질의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문제 좀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 만약 사실이 이렇다고 하면 적절한 그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내가 해주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예.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횡령 문제라든가 배임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홍신학원의 종합감사, 재무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네. 그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학생들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고3 학생들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청, 경기도에서도 청년 교통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럼 경기도교육청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고3 학생들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그 연령이라든지 네.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집행 과정에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십시오. 경기도도 고3 학생들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고 교육청도 해주는데 여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부실 운영 과정이 나타나요. 경기도교육청은 처음 이 사업을 안내할 그 당시에 학원 리스트에 운영 허가 취소, 휴업 상태의 학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고3 수험생들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2월까지는 어떻게 돼요?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 정시 지원, 졸업 일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3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수능 이후에 지금 그 동안에 요 사업이 시작이 된 게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잠깐만 예. 실장님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25년 8월부터 26년 2월까지라면 고3 학생들 바쁜 시기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교사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폭력이다. 학교 교육 파괴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 교육청에서 경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들어주기 위한 그리고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하지 않은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가 개입됐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이 경기도교육청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 항목으로 이제 포함이 된 건데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고 도의회 예산특위 개수 조정안 문건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심성
행정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된 게 2019년도에부터 시작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을 예산 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 자체 재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 이 문제가 왜 큰 문제냐는 걸 다시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실장님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